한동훈 제명 진짜 이유 따로 있었네요. 당원 게시판에 매크로 동원. 오늘 이 우종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윤민호 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하고 이제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윤민호 위원장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되지 않으니까는 왜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윤리위 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충돌 결과 윤민호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이 아니고 우종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변호사 출신입니다. 우종환 사퇴를 했는데 오늘 YTN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YTN 라디오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그 윤리위에서 본인이 다시 윤리위에서 한동훈 징계권을 다시 다룬다고 해도 본인은 제명 의견을 냈을 것이다. 지금 뭐 한동훈 제명이 과하지 않느냐, 그 윤리위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그거 다시 복당시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위원장이 다시 다뤄도 징계권 다시 다뤄도 본인은 제명하자고 의견을 냈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일단 거기 이제 그 윤리위 갈등으로 밖에 나와 있지만은 한동훈 징계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받고 당무감사위원장 의견도 다 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가 한동훈 전 대표 자택과 멀지 않은 한두 곳을 지목을 하고 있었고, IP 주소 같은 거 그런 거겠죠. 한두 곳을 지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지인과 가족에 대한 계정도 있었다. 수많은 논의 끝에 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봤다. 한 곳을 지목을 하고 있다. 그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택하고 멀지 않은 곳에 한두 곳에서 이렇게 발신이 된다는 거죠. 그 당원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한동훈이 윤리위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건 뭔가 있는 것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윤민호 위원장님이 제명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 같이 따랐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제명을 하면은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봤다. 이제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을 하면은 한동훈이 재심을 청구할 거다. 그러면은 와서 소명을 하겠죠. 한동훈이 소명을 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 제명에서 더 약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와서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행자가 이 매크로라든지 기계적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아이디로 당원 게시판에 쓴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장성철 씨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아이디로 당원 게시판에 쓴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 그 당원 게시판에 이런저런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우종환 부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런 것이었다면은 개인 아이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을 하고 막 그 당시 여권 사람들을 막 그 음해를 하는 그런 글을 막 올린 것이라면은 개인 차원이었다면은 와서 해명을 했을 것인데 안 했다. 해명을 안 하더라. 따라서 매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매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 그때 김경수 그때 이제 킹크랩 생각이 나시죠? 그 컴퓨터에서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좋아요를 막 올리고 하는 그런 거. 매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때 와서
제대로 해명을 했다면은 바뀔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해명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에 지금 그 상황으로 가도 제명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냐? 더 큰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 더 큰 뭐냐면은 당원 게시판에 놓은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뭐 보도가 되고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거라면은 한동훈이 직접 윤리위에 나와서 다 해명을 했을 텐데, 소명을 했을 텐데, 뭐 변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기기 위해서 해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제명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거 했는데 이 매크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좀 돌려서 보니까 이 한동훈 지지를 하는 댓글팀이 있어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신문을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 2024년 7월달 그때 한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일 때 이게 논란이 됐었죠. 당원 게시판이. 그때 거를 보니까는 바로 이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신문 기사를 찾았는데 심평 친윤으로 꼽히고 있죠. 이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지지 댓글팀 매크로 정황이 있다. 즉각 수사해야 된다. 그때도 이 매크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그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한동훈 후보, 그때 이제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조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양문석이 지금은 이제 배치가 날아갔죠. 그 민주당 의원을 하면서 한동훈 댓글단이 있다. 그래서 의심된다. 뭐 계정을 막 공개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를 막 했는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나 또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까지 다 그때 막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한동훈 댓글팀이 민주당도 공격을 한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나 또 심평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한 그런 것을 양문석이 그때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무렵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조사로 한동훈 후보를 위해 활동한 여론조성팀 혹은 댓글팀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양문석 조사에서 그 댓글팀이 소위 매크로를 이용한 사실이 입증이 됐다. 또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사실도 입증됐다. 조직적으로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장자라고 불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소위 드루킹 사건과 매우 흡사하고 그 사건에서도 김경수 지사는 한사코 연계성을 부인했지만 결국 특검에 의해 연계성이 밝혀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양문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한동훈 후보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그 댓글팀이 있었다면 한동훈 후보하고 연계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그래서 중대 범죄와 윤곽이 드러난 이상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2024년 저게 7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그리고 그해 13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매크로 이야기는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제 그 한동훈의 제명에 관여를 했던 윤리위 부위원장이 매크로 같은 것을 일단 있었을 매크로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때 윤리위에 나서 소명을 했으면은 징계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나오지 않은 것은 뭔가 큰 것을 더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 이런 말을 윤리위 당시 부위원장이 했다. 그리고 지금에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제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본인이 제명이 됐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좀 복당을 시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 매크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전에 불거졌던 쟁점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